네, 안녕하세요.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김두원입니다. 간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양지수 소폭 하락 출발했지만 바로 반등을 해주면서 현재 1%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도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4일 수요일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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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젯밤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좀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2050선 회복하는 모습을 잠시 보이기도 했고요. 코스닥도 현재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오늘 8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IT주부터 반도체 장비 부품주, 시스템 반도체, 2차 전지, 게임이나 콘텐츠 이렇게 많은 종목과 섹터들이 오늘장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분석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들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어제 미국 증시 많이 빠졌는데 네. 오늘 우리 증시 오르네라고 하니까 좀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 일단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미국 증시가 왜 빠졌는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은 예상은 했지만은 미국이 갑자기 연준에서 금리를 0.50%포인트를 인하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일단 인하한 게 원래는 FOMC 회의를 거치면서 발표가 되게 되는데 이번 3월 FOMC는 원래 3월 18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G7 재무장관 회의가 마치자마자
갑자기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이 FOMC 이외에 다른 날짜에 발표를 하게 된 게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2009년에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이 나왔던 그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11년 만에 처음 나온 FOMC, 그러니까 페드의 전격적인 조치였는데 사실 그 FOMC에서는 이 금리 인하를 발표한 게 경제 부양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우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음봉이 길게 뽑아졌어요. 오히려 3%라는 긴 하락으로 나왔었는데 사실 뭐 분봉으로 보시면은 장중에는 이 금리 인하 발표되자마자 2%까지 급등, 나스닥 같은 경우 2%까지 급등됐었는데 그 이후로 바로 이렇게 빠지게 됐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 11년 만에 금리 인하를 갑자기 이렇게 발표할 정도면은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이 2008년 경제 위기와 비슷하다라는 뜻인가? 이런 회의감을 가지면서 그러면 지금 경제 상태가 2008년 수준이랑 맞먹는다라는 건가? 갑자기 FOMC 왜 저랬을까? 이런 회의론이 들기 시작하면서 미국 증시가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여태까지 우리 경제 좋다 견조하다, 우리 경제 좋다,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뭐 그레이트 아메리카 외쳐왔었는데 네. 11년 만에 갑자기 이런 정책을 나타나게 되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 경제가 좋았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었나, 지금 안 좋은가,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다시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가지고 미국 주식이 빠졌던 이유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좋았던 것에 대해서 이번 통화 정책으로 나온 회의론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오늘 보시면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도 보면은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는 것도 조금 올라오는 게 아니고 2%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관련돼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물 시장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금리 관련돼서 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신흥 국가고요, 미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브라질이 더 경제 규모가 크고요. 브라질은 선진국이 아니고 신흥 개발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신흥 개발 국가에 속하는 편인데, 이 금리 자체가 미국보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당연히 높아야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자도 더 많이 줘야 되는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2019년 2월이죠. 2019년 1월, 2월까지만 보시더라도 뭐 한미 금리가 뭐 역전되어 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금리를 더 준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폭락할 거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네. 앞으로 뭐 증권 기사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실제로 폭락까지 이어지지도 않았고, 뭐 그거 관련된 거 갑자기 얘기가 쏙 들어갔었는데, 지금 반대로 보시면은 그 상황과 반대입니다. 한미 금리 차가 오히려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럼 오히려 우리 증시한테 좋은 면이 강조가 되는 면이니까 한미 금리 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은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또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를 내림으로써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금리 동향을 보시면은 파란색이 장기채, 빨간색이 단기채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파란 색깔 장기채권이 역대 거의 최저치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채와 단기채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면은 좋지 않다라는 건 다 이미 기사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좋은 쪽이고,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융주들부터 상승을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하게 되는 흐름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제 이거를 해외가 아니고 우리나라 걸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국고채 10년 보시면은 오히려 우리나라랑 미국도 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졌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좋은 힌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이 떨어진 이유는 그럼 우리 경제가 그렇게 안 좋았었나? 여태까지 좋다며
라고 해서 회의론 때문에 떨어졌는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입장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힘들다라고 외쳐왔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오면은 그래 우리 힘들지 지금부터 좋아지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차이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인데 선물도 사실 다음 주 목요일이면은 3월 동시만기일입니다. 이 동시만기일 관련해서 지금 롤오버 같은 현상도 거의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3월물에서 6월물로 롤오버가 거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 포지션에서 지금부터는 반대로 삼성전자 매수 선물 매도 포지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 아마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이유도 그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전체적으로 달러 자체가 이제 금리 인하로 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금리는 아마 3월 18일 FOMC 이후에 추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 이후로 환율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높으면서 반대로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국제 금값까지 금값이랑 원유값은 추가적인 상승 쪽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아리송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금값은 안전자산인데 이게 오르면서 우리나라 주식도 오르고 안전자산이 오르는데 주식도 오르네. 이게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네. 금값이 오른다고 해서 증시가 폭락할 거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으시니까 지금은 전체적인 금리 동향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하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다른 거죠.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많이 인하할 정도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 거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나 회의론이 반영이 되면서 하락을 했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또 장단기 스프레드도 확대가 되면서 오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있다고 하니까 이 금리의 동향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인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2009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게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당시에 주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하한가를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네. 하한가를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본 적이 있대. 잠깐이지만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런 시절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미국 시장이 좀 불안한 면도 있다. 그리고 채권 같은 얘기는 이제 김상현 전문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으니까 좀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일단 미국 그 차트 한번 보시면은 미국 시장이 지금 떨어지는 각도가 저희보다 훨씬 가파라요. 그리고 16% 이상이 하락을 했어요. 그 얘기는 저희가 지금 12% 정도 하락을 했는데 미국 낙폭이 더 크다는 얘기는 방금 얘기했던 그런 뭐 과거에 오히려 효과가 난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나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가 먼저 맞은 네. 입장이죠. 중국 같은 경우도 상해 조간만 보시면은 계획 하락을 강하게 했다가 오히려 좀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먼저 맞은 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서도 오히려 워낙에 검사를 열심히 해서 네. 너무 확진자가 빨리 나온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먼저 두드려 맞은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어느 정도 지금 주식이 빠진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코로나예요. 네. 그것 때문에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반영해서 주식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확진도 줄어들고 어느 정도 이 리스크 자체가 완화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국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보다 현재 저희 시장이 더 세 보이는 이유는 그런 측면.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건 당국도 아니고 네. 코로나가 여기서 멈추지 더 퍼질지 그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인버스 비중을 조금 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남은 소량이라도 들고 가시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좀 시간이 아직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려서 좀 어느 정도 쌍바닥 정도는 만든 이후에 개별 종목들을 들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포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삼성전자 하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시절이 지나고 나니까 그 시절에 주식을 샀던 사람, 특히 이제 IMF 때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녹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만약에 정말로 2008년처럼 이 병이 퍼져가지고 정말 뭐 유럽 흑사병처럼 퍼진다면 이게 또 달라지겠지만 네. 현재 국면에서 저희는 일단 알고 있는 팩트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아직 그 정도 국면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미국 시장이 이제 빠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희보다 더 많이 빠지는 이유는 실제로는 나홀로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측면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들도 좀 있다고 판단돼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주식과 자신의 지지율이 비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반 트럼프 파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정치적인 입장들도 조금 엮여서 미국 시장이 더 많이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악재가 먼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또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니까 인버스 가져가시면서 리스크에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일장 끝까지 잘 마무리해 보시고요. 그럼 이어서 오늘 골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 이외에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골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요일장 본격적으로 골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골수의 픽 시간입니다. 골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추천주와 공략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럼 먼저 이 골수의 픽 시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아침 8시 50분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십니다.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고 그중에서 4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자 3월 4일 게시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4가지 종목들이 나열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어떤 종목인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 동으로 시작되는 가장 짧은 종목이네요. 2글자의 종목입니다. 자, 동으로 시작하는 2글자의 종목이 개수가 많은 건 아닌데 좀 난이도가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렇습니다. 이게 네. 쉽사리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 네. 동으로 시작한 2글자 종목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좀 많은데 일단 이 회사는 시멘트하고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네. 그리고 오늘 그 녹색창 실시간 검색어에 잠깐 올라왔다가 내려가게 됐어요. 네. 그렇기도 했던 종목이다. 일단 시멘트랑 이제 레미콘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면 저희가 이제 조금 사실은 소외되었던 종목이었다가 네. 요즘 최근 며칠간 조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이 이제 프로그램상에 잡힌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가격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맞추시기에 아주 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되는 동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종목이다.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시멘트하고 레민콘 하니까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제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 베스트 3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번은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 사야 돼? 네. 이게 제일 많이 듣는 종목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종목을 살 수 있어?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하니? 네. 이 질문도 들어요. 네. 이게 이제 베스트 3인데 3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하냐는 질문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수업료를 내지 않으면 주식을 배울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하냐 그러면은 뭐 기술책을 많이 보고 이 책을 추천해주고 이렇지 않았습니다. 역시 뭐라 그럴까요? 왕도는 돈을 잃어봐야지 돈을 버는 거다. 실패를 해봐야. 그럼요. 네. 이 생각이 왜 드냐면 아까 이제 제가 삼성전자 하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시절 제 기억을 잠깐 찍고 왔던 그 로스컷이 나와가지고 찍다가 다시 이제 브레이크 풀리면서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네. 그 시절에 이제 저도 수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무덤 속에서 비명을 지르던 한 명으로서 진짜요? 네.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깡통을 찼다, 주식하다 깡통 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깡통을 찬 게 네. 통상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깡통을 찬 거는 이제 내 여유 자금을 넣었는데 뭐 1억이든 2억이든 넣었는데 그게 제로가 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깡통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요. 다 빌려가지고 끌어가지고 신용 끌어안고 이거 했다가 집어넣는데 갑자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방송 나오면서도 실제로 경제 방송에 나왔던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뭐냐면 분명 전날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네.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이제 2250대도 인버스를 추천했던 것처럼 인버스라도 조금 추천을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미국의 일이다라고 했다가 다음날 제가 지옥을 받기 때문에 아이고. 다음날뿐만 아니라 네. 그러면 이제 다음날에 맞고 다다음 날에 되면은 이제는 좀 올라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줄줄 흐르다가 네. 그래서 이제 뭘 했냐?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다시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막 그 학생 이제 말쯤인데 대학생 말쯤인데 졸업 그래요? 직전이었 이제 막 사회 초년생 뭐 이럴 네, 때인데 네. 그럴 때 제가 그 이쪽 건설 쪽에 가가지고 많이 사용했던 시멘트의 메이커가 네, 이 네. 동땡이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 얘기를 하려고 멀리 돌아와서 네. 동땡이라는 종목이 그렇게도 많이 쓰이는 네네네네. 시멘트고 요즘은 이제 시멘트를 안 씁니다. 그냥 옛날에 이제 군대 있을 때 이제 시멘트랑 모래랑 네. 섞어가지고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미장을 하는데 요즘 레미타일이라 해가지고 물만 부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 천마도 있을 것이고 네네네. 많이 있겠지만 네. 이 땡 두 글자 네.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이제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네. 이제 지구촌이 두 개로 딱 자르려면 그쵸. 동땡이 있고 서양이 있고 네, 그렇죠. 오리엔탈이죠. 오리엔탈. 문화의 네, 그걸 네. 의미하는 두 글자다. 말씀을 그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영재 전문가님이 깡통을 차고 무덤 그렇죠. 속에 내려갔다가 다시 땀 흘려 일해야 노동력을 발휘했을 때 그때 사용했다는 그거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정리를 잘 한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네, 시멘트, 레미콘주라는 말씀을 먼저 들어봤고 최근에 부각이 돼서 좀 최근에 많이 올랐던 네.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땀이 스며있는 그런 근데 종목. 결론은 뭐냐면은 네. 결국은 그 돈을 복구할 때는 했던 거는 네네. 결국 주식으로 복구했어요. 역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죠. 결국은 네. 그렇게 땀 흘려서 번 것보다 오히려 주식으로 본 게 빠르더라. 네. 라는 슬픈 교훈을 남겼던. 네. 그러면은 저희 방송 더 열심히 보셔야겠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힌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시멘트가 깡통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지금 혹시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건 동땡 세멘트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요? 저희 회사 원래 전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멘트로 되어 있을 거고 이게 참 이게 세멘트라고 해가지고 세멘트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모르겠지만 세멘트로 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미콘다고 있지만은 지금 이 회사가 뜨고 있는 거는 시멘트 때문에 뜨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자회사에 그 합섬 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 발음 진짜 어려워요. 합섬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마스크 부직포를 생산한다라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마스크 관련주 해가지고 뭐 예전에는 뭐 모나리자, 웰크로 이런 것들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고는 추세지만은 네. 그때 오르지 못했던 후속주로 해가지고 이제 테마에 합류를 하면서
또 이제 전날에 그 이제 국무회의, 임시국무회의가 열리면서 마스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막 나왔었잖아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마스크부터 주말까지 계속 만드세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로 해서 오늘도 추가적인 급등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마스크 회에서 이 종목만 보고서 마스크를 떠올리기 쉽지가 않아요. 네, 자회사도 네. 이 회사 그렇죠. 없기 절대 때문에 못하죠. 네, 그래서 이 회사를 떠올리기 가장 쉬운 말은 역시나 오리엔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기승전 것 같습니다. 오리엔탈. 네. 아니 최근에 시멘트 관련주인데 왜 올라가나 했더니 자회사에서 마스크 원재료인 부직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목이 된 것 같은데 하지만 결국에는 잘 모르시겠다 하신 분들은 오리엔탈, 네. 서양의 반대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난이도 조절을 하셔가지고 좀 어려운 종목이 나왔는데 그래도 두 글자밖에 안 되니까 잘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4번 동으로 시작되는 이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오늘자 골수회핑 리스트에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골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들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도 접수 가능하십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님께서 보내주신 해성옵틱스이고요. 매수가 2,58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최근에 핸드폰들이 나올 때 개선된 이제 혁신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혁신은 잘 모르겠어요. 뭐가 혁신인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카메라의 질은 거의 이제 일반 디지털 카메라를 능가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이제 그게 이제 혁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처럼 이제 셀카도 잘 안 찍는 사람들은 전화가 잘 터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카메라 대신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걸로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요즘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뭐 인덕션으로 네. 3구짜리 인덕션이냐, 네. 4구짜리 인덕션이냐 이러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일단 카메라 모듈을 관련된 특히 모바일 핸드폰 카메라가 관련된 부분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라고 따지면은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최근 실적 같은 경우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좀 실적을 돌려주는 모습 작년 같은 경우는 흑자까지 전환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인 건 맞다. 그러나 최근 이제 어려웠던 구간이 있죠. 그거는 사실은 모든 종목이 다 어려웠어요.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쪽 한 2,500원대에서 뚫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너무 뚫지 못하고 되밀려 내려오는 자리를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신 분이 2,580원이에요. 평단가가.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손실 본 거에 비해서 대부분 이제 2,580원 정도만 그 20% 조금 안 되게 손실을 봤는데 대부분 손실이 커요. 대부분 종목들이 손실 10% 이상은 다 나요. 근데 여기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망가기는 쉽지 않은 구간이고 다시 반등을 줬을 때 충분히 본전까지 올 수 있는 종목들이나 괜찮은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를 안 깨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중단선 라인 정도는 지켜주고 추세가 부러지면 안 된다라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장대 항목 나왔을 때도 사실 이 자리에서 살짝 조정을 주고 뚝 할 수 있었는데 시장이 밀리니까 아예 세게 밀려버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 장대 양봉을 냈던 그 시초가는 안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둥바둥 버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만약에 2,580원 평단가는 저항 라인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그냥 손으로도 보이잖아요. 매물자리기도 하고 장기 입형대 선이 있는 자리, 검은색 라인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 종목을 사고 싶을 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조정을 줬을 때 사거나 아니면 아예 뚫고 나갔을 때, 아예 뚫고 돌파하는 거를 보고 여기서 지지를 살짝 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사시든지, 네. 아니면 돌파했을 때 돌파 여부를 확인을 하고 사시든지, 더 비싼 가격에 사시더라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셨어야 되는데 약간 이제 돌파도 못하는 자리에서 돌파할 거라고 기대하고 선침해를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거는 통상 이제 내가 사고 싶을 때 못 샀을 때 날아가 버린 것들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왔거나 아니면 돌파를 했거나 양쪽 중에 하나를 했을 때 사시는 게 더 비싸거나 더 싸게 사실 때 그 가격대 사시는 게 맞고, 어설픈 가격대 사시면 오히려 고생을 하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현재 구간 보유 가능하시고요. 반등하면 본절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본절에서는 일단 절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장기 입형대를 추가로 돌파하는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성 옵틱스 보유 가능하신 종목인데요. 본저가까지 오시면 절반을 매도하시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0027님께서 보내주신 삼화전기입니다. 매수가 17,800원, 비중은 18%이신데요. 앞으로 전망이 어찌 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삼화전기 같은 게 전기차 업종, 뭐 전기, 그다음 뭐 콘덴서 이제 이런 업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실적을 보시면은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것은 없습니다.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그냥 준수하게 정도만 나오고 있고 딱히 나쁜 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재고 처리가 안 돼요. 재고 처리가 안 될 상태로 부채만 지금 좀 있어가지고, 이 재고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좀 유증이나 전환 사채나 이런 것들 좀 발행할 수 있고, 또 사마 좀 위쪽 그룹에서 돈을 더 받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건 조금 리스크적인 측면이고요. 그나마 좀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전기차 업종, 2차전지 관련된 여기에 묶인 테마들은 좀 좋게 볼 수 있다라는 것. 해가지고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번에 2019년 7월 16일 날 한번 강한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때 가격대가 14,900원입니다. 근데 최근에 두 번의 반등이 나왔는데 그때 가격대가 둘 다 14,900원이거든요. 가지고 여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건 일단 긍정적이지만은, 반대로 보시면 여기 자리를 못 지키게 될 경우에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최근에 또 상승이 나왔던 여기 가격대, 그 다음에 예전에 여기 위에 가격대를 한번 그어보시면은 결국은 이전에도 다 여기서 고생을 했던 가격대예요. 아주 지금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시면은 17,500원에서 일부, 그 다음에 19,000원에서 일부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15,000원 이타시 손절, 1차 목표 17,500원, 2차 목표 19,000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5,000원, 1차 목표가 17,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9,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7956님께서 보내주신 젠백스입니다. 매수가 33,800원, 비중은 25%인데요. 종목 진단 좀 부탁드린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젠백스가 최근에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제가 기억한 게 2월 17일이었는데 이때 제가 문의를 여기저기서 많이 받아가지고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떴던 얘기들은 뭐냐면은 이제 임상실험, 치매치료제 관련된 임상실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도 좀 있었고, 뭐 특히 이제 회계 쪽에 뭔가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급락이 나왔어요. 당일에 마이너스 20%까지 빠졌고, 종가 이제 마이너스 13%로 끝났는데, 일단은 회사 측에서는 이제 뭐 루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식을 하시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실제로 루머라고 했을 때 루머로 끝난 적도 있지만은 결국은 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라고 끝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주식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은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실적 보고 들어온 게 아니고 꿈과 희망으로 들어오신 건 맞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인 결국은 제약이 될지 안 될지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지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미터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 일단 전에 이제 저항을 줬던 자리에서 이 라인을 한번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저항선을 깨고 올라가면 나중에 이곳이 지지선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정확하게 차트적으로도 뚫고 나간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현재 구간에서는. 근데 그 얘기를 반대로 뒤집으면은 현재 구간이 깨지면 일단은 손절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절가 27,000원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반등 시에 지금 33,800원인데 못 사실 가격대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번에 루머 때문에 급락을 하지 않았다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었는데 그리고 터지는 루머나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나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가격대인데 만약에 반등을 해서 본절에서 한 35,000원, 36,000원까지 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제약바이오주의 지금 같은 시절에 실적이 나오지 않는 제약바이오 종목의 비중이 25%면은 조금 많다고 느껴져요. 조금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최소한 3만 원대 중후반이 되면은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 손절가 27,000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35,000원에서 36,000원까지 오면은 비중을 축소해 보시라는 분석을 들어봤고요. 손절가는 25,000원, 27,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7475님께서 보내주신 동진세미캠입니다. 매수가 15,000원, 비중은 10%인데요.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해도 될지, 그리고 가격대는 얼마가 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종목은 잘 고르셨고요. 매수도 굉장히 잘 하셨어요. 매수 굉장히 잘 하셨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잘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언제 사실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되시는데 일단은 지금 주가 흐름도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상승이 나왔던 가격대도 지켜줬고 그 다음에 추세 자체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는 채널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현재 가격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현재 가격이 지금 4거래일째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여기 이 상태 양봉에서 끝난다라고 하면은 오늘 종가에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시장이 조금 올라오고 나서 이 종목이 한 17,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은 저기 이후에 갑자기 시장이 빠져버리고 나서 이 저가를 이탈할 가능성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겁먹지 마시고 그때 한 번 더 매수 기회가 오는 것이니까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빠진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비중을 나눠가지고 추가 매수해도 괜찮으신 업종이기 때문에 한 번에 비중만 40%, 50%, 60%안 가시고 지금 10% 가지신 거에서 3% 더, 5% 더 이런 식으로 해주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 충분히 2만 원 위에서 매도하실 수 있으시니까 일단은 오늘 종가에도 가능하시고 혹시 장이 좋아졌다가 다시 밀릴 경우에 그때 오히려 13,000원대에서도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 괜찮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약에 양봉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종가에서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다만 비중을 너무 크게 담지 말아주시고요. 2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시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총 4가지의 종목 상담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 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으로 시작되는 2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정답은 동양입니다. 네. 동양이고 오늘 그 녹시창에 실검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오늘 급등을 했다는 얘기죠. 어제 이제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웬만하면은 작은 주들 급등주들 안 가져 나오려고 했는데 오늘 뽑힌 종목이 이름이 너무 다 어려워가지고 제일 쉬운 걸 고른 네. 거예요. 제일 쉬운 걸 골랐는데 그래도 쉽진 않았죠. 네. 오늘 일단 저희가 원래는 이제 매수가 1,500원 하고 목표가 1,600, 400원, 40원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가를 매수가로 잡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가를 매수가로 잡고 저희는 차를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방송국을 오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오면서 보니까 이미 1,700원까지 갔다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됐을 때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이제는 무난해잖아 이런 것보다 후발주 정도로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구나. 이렇게 테마주가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도는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관심 종목에서는 사실은 목표까지 왔다 갔기 때문에 일단 좀 신규 진입은 늦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저희 고수의 픽 상품을 이용하시거나 또 저희가 일주일에 무료 이용권을 드리신 분들은 네. 장 전에 받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래 원칙대로는 1,640원 이상이 됐을 때 일단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네. 잘 못 보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장 후반에 한 번이라도 반등한 1,640원까지는 한 번 더 올 자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정도에는 만약에 도달을 할 경우에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로입니까? 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추세를 먹을 종목이 있고 변동성을 먹을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변동성을 먹을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 예를 들어서 뭐 한 3, 4%, 4, 5%가 나오면은 형님들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마치 하고 매포를 먹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한 2시간밖에 안 걸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짧게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 동양이었습니다. 최대한 이런 종목을 피해서 출제를 해주시려고 노력을 했지만 오늘도 좀 급등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닉스를 해야 되겠어요. 네,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정답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39, 3785, 2647, 7114, 4769님 5분께서 뽑히셨습니다. 5분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저희가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테니까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자 어떤 문제들이 왔나 봤더니 9245님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파루라고 보내주신 파루. 예.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송을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0875님 같은 경우에는 동양 세멘트라고 풀네임을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2글자이니까 앞으로. 안타깝게도. 네, 저게 그렇습니다. 1955년 이름입니다. 아, 정말요? 저 나이가 연령대가 있으신 분인 것 같고 6244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즐겁게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제 팔았다가 오늘 막 오르는 거를 보고 계신다고 하세요. 좀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저희의 고수의 픽 무료 이용권이나 혹은 상품을 이용하셨다면 네. 오전에 받으셨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고맙다고 해주신 6545님까지 많은 분들의 문자 잘 확인을 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퀴즈를 맞추지 못하신 분들도 퀴즈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담부터 퀴즈, 투자 전략까지 두 분과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인 이번 추경은 7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중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때를 넘어서 가장 많습니다. 이번 추경안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 보강 패키지의 규모는 모두 31조 6천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방역체계 보강 외에 피해를 복구하고 침체된 소비 등 내수를 살려 경기를 보강하는 데 거액을 투입하기 때문입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한은 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 각각 7천억 원이 우선 활용되며 나머지 10조 3천억 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됩니다. 삼성 SDS가 유럽 디지털 전환 사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삼성 SDS는 크레도락스와 블록체인 및 업무 자동화 솔루션 기반 지급 결제 플랫폼 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약으로 크레도락스의 지급 결제 플랫폼에 삼성 SDS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 솔루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크레도락스는 카드 결제, 지급 정산 등 거래 처리를 위한 서비스를 유럽 30개 이상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 홍원표 대표는 지급 결제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크레도락스와 유럽에서 기업 고객의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전선이 덴마크 전력 공기업인 에너지넷과 지중 손정망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한전선은 에너지넷이 앞으로 8년간 발주하는 145에서 170kV급 지중 송전망의 주요 공급자로 케이블과 접속제를 납품하고 현재 접속 공사도 수행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덴마크 시장에서 처음으로 진출한 대한전선은 2028년까지 에너지넷에서 발주한 물량의 25% 이상을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전선은 이번 계약이 독일과 노르웨이 등 주변 주요 국가의 사업 수주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가 글로벌 통신사들과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술 검증에 성공했습니다. KT는 스페인 텔레포니카, 호주 텔스트라, 중국 차이나 유니폰과 특정 이용사가 만들어낸 콘텐츠를 전 세계의 5G 엣지로 전송하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이 5G 네트워크에 적용되면 고객들은 초저지연 기능이 극대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서비스와 네트워크 인프라 역량을 연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검증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와 세계 글로벌 통신사는 이외에도 이용자의 단말이 4개의 나라 중 최적의 위치에 있는 엣지를 찾아내는 기술 검증에도 성공했습니다. 정부의 지난해 12.16 부동산 규제 대책 이후에도 주택 매입 수요가 많았었는데요. 올해 이 20 대책 이후에는 조정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방이 4,98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71.2%가 올해 주택 매입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70% 이상이 5억 원 이하 선에서 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이 20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매입 의사를 밝혔던 응답자는 73%였지만 발표 이후에는 70%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지역은 경기 서남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머타임 시행 및 해제의 영향으로 내주부터 순차적으로 해외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변경됩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은 시작 시간이 1시간 앞당겨지는 반면 호주는 1시간 늦춰집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성남시에 지은 첫 식품 제조 시설인 스마트 푸드센터를 오늘부터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B2C 및 B2B 식품 제조업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경북 구미 사업장에 입주한 은행에서 오늘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구미시는 LG 디스플레이와 협의해 소독 방역을 진행하고 공장 일시 폐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들을 위한 공기청정기 펫 판매량이 올해 들어 판매된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의 4대 중 1대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수요일 오전 고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고수의 픽 퀴즈는 매일 오전 8시 50분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매일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과 채팅 참여 가능하시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뿐 아니라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얻고 싶은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